학교에서 배울 일이죠. 지금 합동 배우는 위에 어린이가 가는 건 지금 알아. 지금 뭐라는 거야? 자, 이차 함수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차 함수를 하기 전에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이미 2학년 때 1차 함수로 배우셨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fx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함수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차 함수라고 해서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네. y는 fx라는 거는 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다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함수를 계속 배우게 되실 거고요. 방정식보다 부등식보다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죠. 함수가 수학의 거의 반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함수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직선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제1사분면 3사분면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됐었고, a가 음수이면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이런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x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x가 뭐 2다 이렇게 쓰면, 뭐 y는 1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1차 함수에서 그래서 a, b의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 b는 y절편이었어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 a가 음수고 b가 양수. a가 음수고 b도 음수고 뭐 이런 것들 외웠어요. 자,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x에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고요.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배워. 까먹었을까봐 네, 다시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린 거고. 기울기 구하는 식은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다 기억나요? 네. 왜 이걸 하고 있냐면 나올 거예요 또 여기서.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짚어준 것 뿐이에요. 네. 까먹으셨으면 다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까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차함수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못 하실 거예요. 네, 여기는. 네, 분명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이제 2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2차 함수의 얘기는 기본 모형적인 식 모양은 요 모양.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당연히 2차 함수라는 의미는 x의 제곱의 개수가 2차일 때 2차 함수가 되는 거여서 a는 절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되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함수의 일반. 네. 또 이제 뒤에 가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고요. 자, 얘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조용히 있으세요. 아, 누가 얘기 안 해. 얘기할 거니까 조용히 계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못 보던 문자들이 있죠. PQ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PQ라는 애가 그 좌표 중에서도 지금 이 이차함수는 그림 모양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곡선에서 지금 PQ라는 애는 곡선 중에서도 꼭지점이에요. 네, 이 PQ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 꼭지점이라는 애는 이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점이다. 이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좌표를 우리는 PQ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이 표준형이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은 꼭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꼭지점에 관련된 걸 구하라고 얘기하면 모든 식을 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꾸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용어를 하나하나씩 이제 다 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1차 함수에서 이제 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y는 ax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고, y는 a x-p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역할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을 보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A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A가 양수면 그림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모양입니다. 네, 무조건. A가 음수면 그림 모양이 위로 볼록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하는 일은 부호가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예를 들어 플러스 2거나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걸 정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x 앞에 개수가 숫자가 클수록 절대값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숫자만 보는 거야. 부호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걸로 일하고.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 그 숫자가 클수록 이 그래프의 폭이 점점 좁아져요. 네.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폭이 넓어져요. 네. A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y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썼어요. 이 앞에는 숫자가 1이 써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숫자를 다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좌표를. 어차피 1차 함수에서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림 그리려면. 근데 어떤 숫자 먼저 대입하죠? 항상? 아니죠. 항상 어떤 숫자를 먼저 대입해야 돼요? 왜죠? 그냥 왜 0을 먼저 대입하죠? 원점 그러니까 왜 원점을 먼저 대입할까요? 어? 그림에서 가운데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를 먼저 표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걸 그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을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0이 제일 쉬워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0을 대입하니까 몇이에요, y가? 0이죠. 1을 대입하면 1이죠. 2를 대입하면 4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죠.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준으로 x의 값을 조금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 이해 되셨죠? 여기도?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점을 찍죠. 0, 0, 1, 1, 마이너스 1, 1, 2, 4, 마이너스 2, 4. 그래서 이 점들을 곡선 모양으로 이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돼서 이 모양이 이었죠. 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예를 들어 식이 y는 2x제곱이야. 그럼 똑같이 또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xy 또 쓰고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은 2고 2 대입하면 8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쪽만 그려볼게요. 0,0고 똑같죠? 1,2면 여기죠? 2,8이면 한참이 있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
대충 그려볼게요. 폭이 더 좁아진 게 보이시죠? 이게 숫자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2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셔야 될 게 또 요식 모양으로 돼 써 있다면 방금 쓴 것처럼 y는 뭐 x제곱이나 y는 2x제곱 이 뒤에 어떤 숫자가 붙지 않았죠. 그냥 x제곱이랑 y랑 등호만 있는 식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무조건 꼭지점이 이런 식 모양일 때는 꼭지점이 무조건 0,0이에요. 아까 얘가 P고 얘가 Q라 그랬죠? 자, 그래서 PQ가 0,0이 된다. 자, 그럼 P가 하는 역할을 이제 얘기할 거야. P가 하는 역할이 P가 지금 0이잖아요? 이게 추계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1차 함수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리면 x는 1 이렇게 썼던 거? 네, 얘가 지금 요 P예요. 이렇게 선을 긋는 걸 추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뭘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정 가운데가 되는 선. 그게 추계방정식. 곡선에서 정 가운데 지나는 선. 그렇다면은 그럼 추계방정식이 정 가운데가 지금 0이잖아요? 이 꼭지점에서 얘가 지금 추계방정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추계방정식이라고 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아셔야 될 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추계방정식이 지금 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x는 0이겠네요. 이 선이 그렇죠? 그럼 얘 기준으로 왼쪽이 있고 오른쪽으로 나뉘겠죠. 그럼 얘보다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인 거야. 여기가 x가 0이니까.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겠죠. 이 모든 x값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a가 양수이면요. 왼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모양이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y는 x제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식을 하나 또 써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도 지금 그려야 되겠죠? 근데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은 뭔 차이가 있어요? 부호만 반대죠. 근데 아까 제가 부호가 반대면 뭐라 그랬어요? 미러볼록인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찍지 않아도 방금 전에 그렸던 y는 x제곱이랑 무조건 이 y축을 기준으로 반대의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얘나 축의 방정식은 똑같아. 왜냐면 정 가운데 서는 이거니까. 꼭지점도 당연히 똑같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기준으로 왼쪽에 x가 0보다 작은 쪽이라 그랬는데 얘가 음수일 때는 증가하고 증가한다라고 외워야 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얘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방금 전에 양수일 때랑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서 써드릴게요. 자, 지금 우선 설명은 그 정도 한 건데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쓰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y는 ax 제곱이란 이 식은 a가 하는 역할은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을 한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을 한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넓적해지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식 모양은 꼭지점이 무조건 0,0이었고 요 자리를 PQ라고 이렇게 꼭지점을 사용을 하는데 이 P라는 애가 추계방정식이고
축의 방정식이라는 애가 포물선의 정가운데 축이 되는 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a x제곱일 때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왼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오른쪽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폭이 똑같은 선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쪽은 왼쪽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게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한 게 지금 방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참 말을 많이 했죠?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자, 이제 얘한테다가 하나를 붙여. 네. 예를 들어 내가 2를 붙였어. 근데 얘는 1차 함수를 알면 좀 쉬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에서 요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위치가?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y절편이고 또 그 X절 구할 그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고 y절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그림을 얘 그려놨잖아요. 거기에다가 2가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방금 얘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두 칸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점들이 밑으로 두 칸 갔겠죠.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 된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폭은 변하지 않고. 자, 지금 꼭지점으로만 제가 움직였죠. 꼭지점이 점을 이동할 때 가장 대표하는 점이에요. 하지 말고. 네. 눈 감겨. 가장 대표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꼭지점이 두 칸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는 얘기는 다른 점들도 다 두 칸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모든 점들도 다 두 칸씩 움직인 거야.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꼭지점을 계속 먼저 구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하는 점을 이동을 먼저 시키고 다른 점들도 그걸 이동을 시키려고.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곡선이니까. 그러니까 더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직선보다. 직선은 점 두 개만 알면 그냥 이으면 되는 건데 곡선은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도 좌표를 몇 개 구했어요? 5개 구했어요. 꼭지점 있는 자리랑 그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해되시죠? 최소한 점이 5개는 있어야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좌표를 구하셔서. 그러니까 한 점, 한 3개 구해놓고 그림 그릴 수 없어요. 네. 대략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좌표도 구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q라 그래서 이제 q가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자, y절편이랑 y축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는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방금 전에 했던 y는 ax제곱이랑 차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지점이 바뀌죠. 꼭지점이 0,0에서 0,q로 바뀌어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똑같아. x는 0 그대로야. 그리고 당연히 밑으로만 이렇게 두 칸 내려갔어도 증가, 감소, 증가, 증가라는 말은 바뀌지 않아요. 축이 똑같으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 더.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자리 숫자를 p의 자리 숫자를 얘가 1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를 꺼낼 때에는 x는 1이라고 쓰는 거야.
자, 가로 밖으로 꺼낼 때 부호 반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을 구할 때 부호 반대로 꺼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꺼낼 때 부호 반대로 꺼내잖아. x값 쓸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x는 1이라는 게 x가 방금 뭐였죠? 추계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1이란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중심이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하는 역할은 1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그리라는 얘기.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섞이면 그게 표준형인 거야. 그 얘기는 y는 x-1의 제곱 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y축 위로 한 칸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한 칸도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림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 그림을 얘는 x는 1이었으니까 이쪽으로 한 칸, 얘는 q가 1이니까 위로 한 칸 가서 이렇게 그리란 의미입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변화되는 걸 또 생각을 해야죠. y는 아까 얘기한 a의 x-p의 제곱을 하는 거에서의 변화되는 거는 꼭지점이 p, 0으로 된다는 얘기죠. 꼭지점 축이 움직였어. 네, 축이 0에서 변했다는 네, 이 숫자만큼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위로 볼로 증가 감소 증가는 변하지 않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쓸게요. 방금 얘기한 거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q에서 q가 하는 역할이 y절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는 역할을 하고 축의 방정식 똑같이 x는 0이 된다. 그리고 증가 감소 증가도 변하지 않는다. 네, 그거는 원래 여기 외웠던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y는 a의 x-p의 제곱은 꼭지점이 p, 0으로 바뀌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바뀌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가 1이라면 x축 y축이 있는데 p가 1이 돼서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x는 1이야. 그러면 얘 기준으로 왼쪽이 x가 1보다 작은 쪽이고 x가 1보다 큰 쪽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항상 얘가 기준이니까 그때 증가 감소 증가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다 쓴 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장약 크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할 얘기가 없죠? 얘랑 섞인 거. 네. 둘 다 같이 해주셔야 된다. 한꺼번에. 자, 뭐 그 정도가 우선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네, 이제 저거를 이제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계산하는 거 얘기 안 한 거고요. 그냥 역할만 얘기한 거예요. 네. 역할이 이 정도다. 네.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이차함수면 똥 아니면 X 하래요. 자, 당연히 1번은요. 똥. 2번은요. 왜죠? 네, 그러니까 1차함수죠. 네, 3번은요. 네, 전개하면 제곱이 있죠. 4번은요. 네, 제곱이 없어지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함수값 어떻게 하죠? 이게 x잖아요. 이게 x는 2란 의미죠. 1차 함수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 영 맞으죠, 이거? 네. 네. 자, 얘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9 더하기 3이 돼서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함수값은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뭐 다른 함수를 구해도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학년이 올라가 드리더라도.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뭐 설명한 걸 다 들었다고 생각한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자, 뭐, 설명이니까 다 외웠다는 가정하죠, 뭐. 네, 뭐가 있겠습니까? 다 외웠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1번을 볼게요. 요걸 보고 이제 외운 거를 생각하라고요. 얘 보면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네,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라 그랬는데요. 네, 자, 첫 문제부터,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Y축. 이게 아까 얘기한 X는 여기랑 같은 말인 거예요. X는 0자리가 Y축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아까 보시면 기억하시면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제일 제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네, 지금 X가 0보다 큰 건 이쪽이에요. 증가죠. 그래서 증가. 0보다 작으면 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여기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뭐의 대칭이다? 네, X축의 대칭이죠. 음수일 때는 이 모양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외울 걸 못 외우면 뭐 1.9분만 맞추겠죠? 유빈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참 이렇게 시험찬처 목소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렵죠? 근데 모르는데 안다 그래.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지만 된 단원이에요. 네. 하나라도 빠지면 못 푸는 게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음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게 뭐냐? 누가 폭이 제일 넓을까요? 그쵸. 이해돼요? 절대값한 숫자가 가장 0에 가까운 게 넓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 기억, 디귿, 비읍. 이해되셨죠? 그래프가 X축에 대한 대칭인 거. 대칭인 것끼리 짝지으려죠. 기억. 네, 그렇죠. 또 있어요? 없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4-2번도 잠깐 볼까요? 네, 그 밑에 4-2번. 자, 4-2번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짝을 찾아보래요. 네. 그러면은 자, 1번은 뭐겠어요? 왜 기억이죠? 좁으니까. 네, 더 좁으니까. 얘랑 뿐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면 당연히 얘는 미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은요? 2번은 뭐죠? 자, 생각하고 디귿이죠? 숫자만 보는 거라 그랬어. 숫자가 하는 역할, 부호가 하는 역할은 아예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부호가 하는 역할은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의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폭이 좁냐 넓냐를 그냥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디귿이고 얘가 리을이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음 핵심 유형은 넘어갈게요. 어, 왜? 아, 3번 해주셔야겠네요. 진짜 넘어갈 거야. 네? 방금 해줄 게 없어. 네,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핵심 유형 넘어간다고요. 아, 괜찮네. 네. 지금 이제 1번으로 다시 가면 되겠네요. 하면 안 돼. 아, 왜요? 다 얘기했는데. 자, 이제 다음 몇 페이지냐? 여기가 117페이지 1번으로 갔어요. 117페이지 1번에서는 이거 그리란 얘기잖아요. 자, X축,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2번.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얘기고 그래서 꼭지점이 뭐예요? 에? 아니. 0,0에서 2 움직였으니까 0,2인 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림 그려라 하면 꼭지점을 찍어 주시고 다른 점들도 두 칸씩 올라가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두 칸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얘도 두 칸이 올라가고 얘도 두 칸이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아, 두 칸씩 올라간 거 보여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두 칸씩 이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다예요. 2번. 다음 2차 함수 y축 방향으로 가로 안에 수만큼 평행이동한다. 그게 아까 큐가 하는 역할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얘 식이 뭐냐 그러면은 y는 2x-5인 거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이 뭐냐 그러면 꼭지점은 0,-5인 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그럼 식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인 거고 꼭지점은 0,3인 거고 축의 방정식은 0인 거죠. 별거 없죠? 네. 네? 네. 별거 없잖아 이거는. 네. 자, 이렇게 별거 없네요. 네 별거 없죠. 자 3번 다음 페이지에 이거 안 해주세요. 2번 했는데요? 네? 이거 적고 있어. 2번 했잖아요. 1-1번 쟤왜 저래요? 이게 2번이잖아요. 지금 써 있는 게 그렇네요. 아직 안 지웠네요. 네. 아니, 적었어요. 네. 1-1번. 내가 1-1번에 적었다고요?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고 확인하는 건 얘를 꺼낼 때 x는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플러스인 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가 1이니까. 네. 자, 꼭지점의 좌표는 1,0인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얘라 그랬으니까 x는 1인 거고요. 자, 그림으로는 모든 점들을 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한 거죠. 네? 아, 네. 모든 점들을 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한 거라고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가 안 돼?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저거는 대칭이 뭐예요? x는 1이 대칭이 되는 축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 얘기했어요. 이제 4번도 안 해도 되겠는데? 안 돼요. 네. 어, 4번 똑같잖아, 아까 한 거랑. 얘는 식을 쓰면
식을 쓸 때는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식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정확한 문자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A가 2인 거고,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2에다가 얘를 대입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 0이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에요. 부호 반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자, 얘도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 3이고 P가 1인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신다면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꼭지점이 1,0인 거고. 축의 방정식이 1이죠. 이렇게. 이제 문제. 설명 끝.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